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백병원 신경과의 박강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이제 에필랩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해라라고 명령을 받은 건 이제 스트록 리믹스입니다. 그래서 앞선 여러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신 이렇게 업데이트된 아주 아카데믹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경험한 또는 저희 병원에서 경험한 재미있는 케이스들을 좀 말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가장 저희 신경과에서 이제 흔한 질환이 이제 스트로크인데 살펴봤더니 어떤 연구에서는 스트로크인지 알고 IVTP를 썼는데 많게는 16.7%에서는 스트로크가 아니더라 라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에필lep틱 시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두 질환이 이제 비슷한 임상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둘 다 갑자기 생기고 헤미파리시스나 아파지아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감별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헤드에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도 헤드에이크는 많으면 3분의 1, 특히나 이제 헤모리직 스트로크에서는 더 흔해서 많으면 3분의 2 정도에서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제 썬더클랩 헤드에이크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제가 SH를 이제 감별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방문한 74세 남자 환자는 한 달 전부터 이제 서든 온셋 헤드에이크가 생겼고, 서든하게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오브 페인이 머리 전체에 생기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레이션은 1분에서 3분, 많으면 하루에 20번까지도 이제 생겼고, 동반되는 이제 다른 증상은 없었고, 환자는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심야체 검사에서는 특별한 게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가스트릭 캔서로 오피 받았고, BPH, 하이퍼텐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약을 드시고 계시고, 타이레놀이나 엔세이드나 트리돌 같은 약을 먹어도 계속 두통이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을 방문했고, 다른 병원에서 찍은 CT에서도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MRI를 찍어봤더니 재미있게도 이렇게 라이트 히포캄퍼스에 인행션 되는 리전이 관찰되었고 이제 튜머가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사실 비디오이지 모니터링을 했더니 라이트 템포럴 에어에서 시작되는 로우 앰플리튜드 베타 액티비티가 보이고 그 이제 리드믹 델타로 바뀌면서 점점 스프레딩 되는 템포럴 에필립시인 게 이제 밝혀졌고 이제 안지호는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근데 아마 히포캄팔 튜머가 의심되는 상태였고 이제 10년 좀 더 전에 봤던 환자라서 이제 옛날 약이 이제 IV로 페니트린을 로딩하고 나서 증상이 완전히 좋아진 그런 익탈 헤드에이크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도망가 버렸고요. 그래서 익탈 헤드에이크가 이제 에필lep시 보는 사람들에서도 이게 드문 병이라서 이제 JCN에 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 패서피지올로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 에필lep티의 코티컬 디스차지가 있으면서 코티컬 스프레딩 디프레션을 유도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트랄제미노 베스큘라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CGRP가 많이 나온다. 이래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에필lep시 자체가 이제 뉴럴한 하이퍼 익사이터빌리티니까 이제 글루타메이직 트랜스미션이 증가해서 머리가 아프다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익탈 헤드에이크는 사실 로컬리제이션이 잘 되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템포럴 롭이었지만 프론탈이나 파리탈 롭에 기원한다는 오시피탈 롭도 기원한다는 것도 있고 이게 보통은 유니라테랄이지만 이제 컨트롤 라테랄에서 헤드에이크가 생긴다는 것도 있어서 로컬리제이션이나 라테랄리제이션 밸류는 별로 없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체스트 페인입니다. 이제 스트로크 환자에서도 이제 체스트 페인이 동반되는 경우가 1에서 5%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유가 체스트 페인이 스트로크 환자한테 생기는 이유는 이제 카테콜라미니 설지가 나타난다 또는 카디악 스트레스가 생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MI라든가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제 전공의 때 경험으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랑 너희가 봐라 우리가 봐라 이렇게 많이 싸우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47세 여자 환자고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4년 전부터 이제 체스트 페인이 있었고 이게 왼쪽 가슴이 샤프하게 굉장히 좀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모셔널 스트레스가 있으면 좀 더 심해진다 해서 MP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특히나 이제 3개월에 한 번 정도 아프고 주로 밤에 아프고 한 5에서 10초 정도 지속된다고 하고 그것과 연관된 디스미아라든가 에로시라든가 다른 거는 호소하지 않으셨던 분이고 왔을 때는 이제 유로적 포칼 사인도 없고 바이탈도 스테이블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4년 동안 체스트 페인이 계속 있어서 저희 병원 카디오에서도 이제 EKG도 찍고 코로나를 CT도 찍고 했는데 다 정상이었고 사실 다른 다른 병원 또 한 서너 군데 정도 이 카디오만 계속 이블레이션 했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신경과를 온 이유는
그러던 중에 한번 LOC가 이벤트가 보호자에 의해서 목격이 되면서 이제 신경과를 방문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비디오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이분도 이제 에필립시였습니다. 라이트 템포럴 쪽으로 이제 샵웨이브가 보였고, 비디오 이치 모니터링을 하면서 익탈이 잡혔는데요. 이제 어택이 있는 동안에 이제 백그라운드에 어테뉴에이션이 생기다가 이제 특히나 이제 라이트 헤미스피어 그중에서 템퍼럴 쪽으로 패스트 리디밋 스파이크가 보이고 그게 점점 심해지다가 이제 앰플리튜드는 증가한 델타 웨이브가 보이고 프리퀀시는 줄어들고 이렇게 했는데, 환자분이 재밌는 거는 처음에 이탈 웨이브가 보일 때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조금 넘어가면 갑자기 일어나서 가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앞에 있었던 거는 잘 기억을 못하고 이 체스트 페인 있는 것만 기억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LOC가 있었던 거는 전혀 모르고 가슴 아프다라고만 해서 여러 카디오 이블루이션만 했었던 그런 환자였고, MRI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EG에서는 아까 보였던 그런 게 보여서 이제 라미탈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완전히 좋아졌고 4년 이상 시저 프리가 된 그런 재미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밌으니까 이제 보고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찾아봤더니 이 체스트 페인으로 나타나는 에필립시는 이제 드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라이트 템포럴이었는데 또 다른 케이스는 프론토 센트럴이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이제 별로 보고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로컬리제이션이 어딘지 잘 모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레그 페인입니다. 레그 페인은 스트로크 환자한테서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고, 살라무스라든가 스피노살라믹 트랙을 침범하면 센트럴 포스트 드롭 페인이 생긴다. 또 이제 딥벤스 롬보시스가 이제 스트로크 환자한테 흔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로크 환자한테서는 레그 페인이 많으면 이제 40%까지도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제 환자는 이제 48세 여자 환자였고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라를 일주일 전부터 발생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메디al 칼프, 메디al 니 쪽으로 48점 정도 되는 샤프한 팅글링 센세이션이 생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걸으면 조금 더 심해져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30초에서 수분 정도, 많으면 하루에 20번까지도 생기고 트라우마 히스토리는 없었고 왔을 때 이제 유로지 포칼 사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EGS나 EMG 이런 걸 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플러도 했었는데 도플러도 이제 정상 소견이었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EG를 찍어봤더니 레프트 템포럴 쪽으로 샵웨이브와 델타 슬로링이 관찰돼서 이 사람도 역시 이제 템포럴로 에필립시 환자였고, MRI에서는 레프트 퓨지폼 자이러스에 뭔가 이상이 있어 보이는데 확실하진 않다 정도였고, 역시나 이제 안티시제 메디케이션을 하고 나서 증상이 완전히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팩셜 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환자한테서도 이제 라테랄 메둘라나 폰스, 살라믹 스트로크가 있고 나서 페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74세 여자였고 6년 전부터 레프트 사이드에 팩셜 페인이 있었고 주로 이제 V2, V3 부위였는데 수초에서 수십 초 정도 지속되는 게 하루에 30번 이상 그렇게 지속이 됐었던 환자고, 그래서 사실 4년 동안에 여러 병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약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이라든가 엔세이드를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어느 병 가서 진통제를 먹으니까 좀 효과가 있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약은 뜯어보니까 이제 프리가발린, 가바펜틴 이런 약을 먹으면 좀 효과가 있었던 그런 환자였고요. 유로지 포칼 사인은 없었고 고에라비나 디스리피게맥이스트 환자인데 이번도 이제 페이셜 AGS라든가 블링크 이런 걸 했는데 다 특별한 게 없었고 MRI도 괜찮고 안지오도 이제 괜찮았는데 EG에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또 보여서 알고 봤더니 또 템포럴 에필립시 환자였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발린이라든가 뉴론틴을 먹으면 증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였고, 케프라를 더하고 나서는 완전히 증상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로크이 주로 이제 네거티브 심텀이지만 이제 파지티브 심텀에 이제 페인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에필립시 환자들도 이제 페인이 나타날 수 있겠다. 로컬리제이션은 정확하진 않고요. 인슐라 에필립시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이제 페인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될 질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마이그레인 위드 오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제가 부산백병원에서 김은 교수님한테 수련을 받을 때는 마이그레인 위드 오라는 스트로크 리스크 팩터다. 마이그레인 위다우트 오라는 스트로크 리스크 팩터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젊은 사람한테 크립토제닉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생기면 이제 마이그레인 위드 오라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케이스는 아니고 논문이 나온 케이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이제 RCH가 이렇게 템포럴 오시피탈 롭 쪽으로 있었던 그런 환자이고요. 그런 환자고, 이 사람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증상이 와서 봤더니 이제 에필립시가 진단이 돼, 디퓨전에서 콜텍스 쪽으로 이제 하시근이 관찰이 된 에필립시 환자였는데, 히스토리가 좀 재밌습니다. 남자가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본 축구 게임을 보고 있었는데 그 축구 선수가 옆에서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거였고, 다음 날에는 이제 마트에 갔는데 자기 와이프의 젊었을 때 모습이 가진 사람이 지나가더라, 이렇게 헛게 보인다 라고 해서 병원을 방문했었고, 알고 봤더니 에필립시였죠. 그리고 이제 카바제핀 쓰고 좋아졌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이제 자만 유로로지에 나온 다른 케이스를 보면 71세 남자인데 갑자기 비주얼하게 심텀이 나타났는데 브라이트한 컬러로 플래싱한 라이트가 오른쪽 비주얼 필드에서 보이던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 이런 걸 주소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의사가 그려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컬러풀한 원 모양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꼬리가 달린 걸 보고 아름다워 보십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 라고 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그 사람도 이제 사실은 이게 EG를 찍어봤더니 오시피탈 롭에서 이제 에필리폼티스 시작에 나오고 MRI 이상 없고 케프라 쓰고 완전히 증상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피탈 롭 에필립시가 이런 비주얼 심텀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피탈 롭 에필립시는 사실 흔하진 않거든요. 제일 흔하게 템포럴 롭에 있고 그 다음 프론탈, 그 다음에 이제 오시피탈 롭 에필립시로 흔히 볼 수 있는 에필립시는 아니지만 MRI에서 리전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는 좀 더 많고요. 다만 리전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로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한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오클로모터 심텀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블라인드네스라든가 또는 말씀드린 그런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오시피탈 롭 에필립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인 위도 오라에서 보이는 그 오라 증상과 이 시저, 오시피탈 롭 에필립시 보이는 시저 증상은 히스토리를 잘 해보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저는 그 모양이 동글동글하고요. 보통 색깔을 띠고 그렇게 있고 넘버나 사이즈가 크기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마이그레인 위도 오라에서 보이는 오라는 주로 삼각형이나 사각형 모양이거나 스타라이크 쉐입을 하면서 플리커링, 플래싱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로케이션이 그 오라는 주로 이제 센트럴이고요. 이 시저는 주로 템포럴 비주얼 헤미필드에 잘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시저는 보이는 그 비주얼 심텀은 점점 커지는 데 비해서 이 마이그레인 위도 오라에서 보이는 오라는 주로 그 자리에서 스피닝 하거나 로테이션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에필리트 포커스의 반대편 쪽에 시저에서는 이제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이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임상에서는 이제 시간이죠. 오라는 보통 수십 분에서 뭐 60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오시피탈 롭 에필립시에서 보이는 시저는 길어봐야 2, 3분으로 있어서 시간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네이트 플러스라고 이제 오시피탈 롭 에필립시 대가였던 이분이 이제 오시피탈 롭 에필립시 63명을 모아가지고 아주 오래된 논문이지만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제 오시피탈 롭 에필립시에서 보이는 이 비주얼 심텀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컬러풀하고요. 주로 이제 동그랗고 간혹 이제 꼬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면 이건 마이그레인 위도 오라보다는 시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플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컴플렉스한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심플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동글동글한 그런 컬러를 가진 원을 얘기하고, 컴플렉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젊은 와이프 무손 그런 모습, 그리고 뭐 축구 선수 이런 게 이제 컴플렉스 할루시네이션인데, 이 심플 할루시네이션은 주로 템포럴 롭 에필립시, 오시피탈 롭 에필립시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고, 컴플렉스 할루시네이션은 주로 템포럴 롭 에필립시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번째 케이스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줄여들려고 해서 열심히 이제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토주 파라라시스입니다. 사실 스트로크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응급실에서 보면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요. 이제 67세 남자 환자였고 고혈압이 있어서 뭐 응급실 왔는데, 이러면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까? 이제 와이프가 봤는데 리드믹 저킹 무브먼트가 오른쪽 팔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왔을 때는 이제 글로벌 아파지아랑 페이셜 팔시, 뭐 라이트 헤미 팔시스 이렇게 있으면 토주 파라시스가 굉장히 의심이 되구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CT에서 헤모리지가 없고 CT 안지오에서 라지 베슬 오클루전이 없고 포퓨전은 좀 떨어져 있고 이러면 그렇게 감별이 어렵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간혹 이제 스트로크 환자가 막혔다가 다시 이제 스폰테니어스하게 리카날리제이션이 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혈관은 괜찮은데 포퓨전이 또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되어 있고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시저하는 게 목격자에서 목격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 케이스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병원 이준영 교수님이 보신 케이스를 저희가 얻었는데요. 랩트 MCA 임팍이 있어서 2017년도에 그래도 이제 라이트 헤미파레시스 아파시아 시콜레가 있고 그 뒤로 이제 간혹 시저를 하나 봅니다. 그래도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에필lep시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재활 치료 하던 중에 다시 시저를 했다라고 합니다. 라이트 아임의 클로닝 무브먼트니까 랩트 MC 임팍이니까 오른쪽 팔다리 떠는 거 충분히 이제 익탈세미오르지랑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저를 했고 아티바를 줬는데도 시저가 지속돼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왔는데 와서 봤더니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플레어에서 이제 하이퍼댄스 하이퍼댄스한 플레어에서 이렇게 사인이 보이고 라이트 MCA가 막혀 있고 퍼퓨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준호 교수님이 이거 인터벤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로 아이스롬백투를 하고 나서는 이제 인터벤션이 잘 된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엔 이제 재미있는 건 이제 이 환자는 왼쪽에 MRI에서 이전에 있었고 EEG도 그렇고요. 이 익탈 심슨도 오른쪽 팔다리를 떨었으니까 에필레틱 포커스는 예전에 있던 왼쪽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퍼퓨전이 왼쪽에 있는 살라무스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필립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라무스가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에필립시는 네트워크 디지즈라서 이 살라무스가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로니제이션에도 중요하고 시저 액티비티 스프레딩에도 살라무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시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살라무스를 인발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연구를 한 건데 시저로 왔는데 저희가 이제 퍼퓨전 CT를 찍은 환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퍼퓨전 CT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이렇게 모아서 봤더니 보통 이제 스트로크랑 감별이 될 수 있는 점은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 이제 시저는 이제 스프레딩이 되니까요. 양쪽을 침범한다거나 테리토리가 다른 거죠. MCA 테리토리를 침범하면서 PCA 테리토리도 같이 침범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스트로크 가능성은 떨어지니까 그런 게 이제 감별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살라무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랑 다르게 보통 MCA다 하면 이제 살라무스는 포스텔 서큘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살라무스의 시그널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경우가 한 70% 정도 관찰이 되더라라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 때문에 생긴 거냐 아니면 시저하고 나서 토주 팔라시스 때문에 생긴 거냐를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라지 베슬 오클루전이 있느냐도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리케날리제이션이 스폰테니어스하게 되기도 하니까 또 이제 중장 이제 베스쿨라 테리토리가 맞지 않거나 콜틱스에 디퓨전 체인지가 있거나 또 이제 클리니컬하게 리커버리가 좀 빠른 것도 있지만 살라무스 인바이러먼트도 하나의 감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에필lep시는 이제 스트로크 미믹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코드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제 파지티브 심통인 페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에필lep시가 아닌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시간이고요. 시간이 이제 보통은 몇 분을 넘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주얼 심텀이 있을 때 이제 마이그레인 위도 오라냐 또는 오십달로 에필lep시냐는 그 생긴 모양이 뭔지 또는 이제 컬러가 뭔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를 잘 물어보면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는 이렇게 토주 파라시스와 스트로크 환자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는 퍼퓨전 CT가 더 중요한데 살라무스를 잘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